안녕하세요. 중소기업형 남북교역, 남북경협전략의 홍재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남북교역과 창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동안 닫혀 있었던 나라인 북한이 개방되면은 남한이나 북한의 경제는 물론이고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일본의 경제까지도 크게 흔들리며 판세를 다시 짜야 하는 커다란 구도가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북한이 개방이 되면은 이 판에 나도 한번 하면서 한몫 잡아보고자 북한에 뛰어들고 하자는 신규 창업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입니다. 통일과 남북경협의 차이가 뭐죠? 통일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의 나라가 돼서 돈과 사람과 물자의 흐름에 전혀 막힘이 없습니다. 반면에 남북경협은 남한과 북한이 각자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경제적인 도움을 서로 주자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돈과 사람과 물자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장벽이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전환기에는 꼭 나타나는 것들이 사기꾼입니다. 북한에 관한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러한 환상을 부풀려주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이고 그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려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사기꾼들이 활개에 칠 여지가 많아지는 것이죠. 그런 사기꾼들은 분명히 내가 누구를 아는데 부터 시작합니다. 그럼 북한의 누구를 아는데도 그런 사람도 나오겠지만 분명히 남한의 누구를 아는데 남한의 고위 공무원을 아는데 남한의 국정원의 북한 담당 누구를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꼭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과 손을 잡는 순간 내 돈은 거품처럼 날아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이 북한이 개방됐을 때 아마 새로운 제품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남한에서 없던 제품들. 근데 북한에 보도 듣도 못한 제품으로 남한에서 팔고자 하는 다단계 판매 회사들이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북한의 김일성이 이 약품을 썼었더라 또는 김정은이 썼었더라 하는 사람들, 그런 그 건강식품이나 특효약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업에는 다단계 판매 특별하게 자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신중해야 합니다. 북한 사업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자금이 부족하니 빌려달라거나 투자해달라는 사람도 늘어날 것입니다. 잘 될 만한 사업은 은행이나 창업투자사로 가야겠지만 그런 금융기관들은 빌려주는 단위가 클 뿐더러 확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사기꾼일수록 은행이나 창업투자사로 못 가죠. 그런 와중에 꼭 걸려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하필 내가 그런 사기꾼들이나 다단계 판매에 걸려줄 필요는 없죠. 조심해야 됩니다. 일단 창업을 하려면 내가 그 제품의 가격을 정할 능력이나 권한이 주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북 사업을 협업하려면 원가 산출을 협업자와 같이 산출을 같이 하고 산출된 원가로 북한의 상황과 협업에 맞게 가격을 산정하고 유통과정과 정산을 같이 참가할 수 있는, 그렇게 해야지 내가 어떠한 경우를 당하더라도 어려움을 겪지 않거나 억울하게 내 돈을 날리진 않겠죠. 그리고 걱정이 되는 것은 탈북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해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분들은 남한과 북한을 누구보다 더 잘합니다. 특히 남한 사람들이 모르는 북한이 어떻게 흘러가고 북한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그리고 그것이 싫어서 시베리아를 통해서 오고 태국을 통해서 오고 인도네시아를 통해서 어렵게 남한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분들의 법적주의는 남쪽에서는 물론이고 북쪽에서도 적용받을 가능성이 모두 높습니다. 그러니까 남한에서 보면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에서 봐도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국민입니다.
이들이 그 공화국에 송금해서 북조선 주민을 잘 살게 하는 애국자일 수도 있지만 공화국을 배신한 불량 국민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사업을 한다 하면은 이분들은 뭐요? 불량 국민으로서 어떠한 법적 제재를 받거나 현지에서 체포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가 앞서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남북교역 재개 초창기에는 북한과 연관이 없던 사람들은 남북교역에 뛰어들지 말기를 권합니다. 북한이 처음 개방됐을 때는 뛰어들었다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함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중국에 처음 들어갔을 때 중국의 제도, 공산주의적 마인드, 중국 사람들의 돈을 우선시하고 사람보다 돈을 우선시하는 그러한 마인드들, 그런 마인드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투자했지만 실제로 건지지도 못하고 사업을 시작도 못하고 다시 눈물을 머금고 나와야 했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함정들이 북한에도 많을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그것을 함정을 실은 것이 아니고 그것은 체제가 달랐고 살아오는 방향이 틀렸기 때문에 그 다름을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것이 사업의 커다란 장벽이 될 것입니다. 남북교역이 무역의 형태를 기반으로 하긴 하지만은 북한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남은 교조적인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를 이어가면서 권력을 잡은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 무장된 폐쇄된 국가와의 무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함정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북한 개방 초창기에는 북한과 연관 없는 사람은 가급적 뛰어들지 말기를 권합니다. 또한 민족, 한반도 이러한 그 추상적인 개념을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장사는 장사니까 우리가 100만원어치 물건을 보냈으면 돈이 100만원어치 와야 되는 겁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그러한 그 북한 사람 마음이 남한 사람 마음이고 남한 사람 마음이 북한 사람이라는 마음이라는 그런 그 낭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건 왜냐면 서울 사람과 부산 사람하고 장사할 때도 민족이라는 개념 갖고 하지 않죠. 마찬가지로 서울 사람과 평양 사람이 장사할 때도 그러한 개념이 아니라 장사는 장사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면 또 누가 그렇습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니까 누구보다도 빨리 리스크 테이크를 해갖고 더 많은 기회를 잡아야 된다 라고 하지만 북한 사업은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북한 시장의 규모가 크지 않고 가난하기 때문에 북한에 팔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북한 물건을 수입해 오기에도 들여올 만한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단 북한 사업에서의 위험과 기회를 평가를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북한의 산업발전 수준이 매우 낮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북한의 우라늄이나 금광을 보통 사람들이 건드리기에는 너무 크고 불확실한 아이템이죠. 그래서 사업 분석을 철저히 하고 위험과 손실을 회피하고 큰 이익을 내지 않는 수준에서 대북 사업을 검토해야 됩니다. 이럴 때를 되새겨볼 만한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때 리바이스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금을 캐는 광부가 되고자 할 때 리바이스는 이들에게 청바지를 팔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사람들이 북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면서 자금과 물건을 갖고 뛰어들 때 이들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사업, 북한과 직접 비즈니스를 하는 것보다는 북한 비즈니스를 도우는 사업 또는 그들의 성과물을 남한에서 쓰게 하는 사업이 좋겠습니다. 변호사, 관세사 또는 은행원, 금융직원들 또는 북한의 위탁 가공을 하려는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설비를 파는 것도 좋겠죠. 봉제기계, 포장기계 등등.
그러니까 중간재를 공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남한이 확보한 북한 물품을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도 꽤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북한의 은행은 국제적으로 신용이 매우 부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의 거래는 신용장도 개설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북한의 파트너와 사업을 했을 때 확실하게 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도 분명히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한 기회가 나오고 그런 기회를 많이 잡을수록, 많이 찾아낼수록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발전은 앞당겨질 것입니다. 오늘은 이로써 남북 경협이 다시 재개되었을 때 북한 사업을 어떻게 창업할 것이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지방자치단체 남북 비즈니스 실무에 관한 공지를 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산하의 한국사회능력개발원은 2019년 2월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남북 비즈니스 실무에 관한 강연을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에 남북 비즈니스 전략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감사합니다.